30년 만에 정말 큰 기회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니까 엔저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물가도 많이 싸고 엔화도 싸니까 부담 없이 여행 다닐 수 있겠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엔화로 돈을 번다? 라는 측면에서 그 기회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엔화 투자 기회인 거 맞아요, 작가님?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오. 제가 아까 달러 투자 처음에 했을 때 이 얘기했잖아요. 환율이 1,000원이 막 깨지려고 해서 난리 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다. 네. 지금 엔화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엄청 떨어졌어요. 역사적 900원을 뚫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사람들이 막 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같이 엔화 투자자, 달러 투자한테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00원이 깨진다라고 할 때 저의 그 상황인 거예요. 저 기회인 거죠, 그러면. 그런데 다만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 내가 900원이 30년 만에 저점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교수님처럼. 100만 원씩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쏙 빼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엔원 환율도 100엔당 1,200원 정도가 중간가야. 이 환율 차트를 보면. 지금 거의 901원. 근데 저는 1,200원일 때 사람들이 그러면 엔화 투자는 안 하세요? 라고 작가님께 물어보는데 안 해요, 저는 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엔화 투자는 난이도가 높아요. 달러 투자보다. 첫 번째,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기축통화와 준기축통화. 그 지위를 잃은 거죠, 엔화가. 잃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달러보다 안정적이진 않다. 달러보다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지 원화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저는 만약에 지금 상황이면은 그냥 제 전 재산을 엔화로 바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본으로 아까 일본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바닥에서 이제 집도 싸고 정말 좋아질 차도 것 같다. 싸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하지만 이제 엔화로 돈은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준이면 30년 만에 최저인데 제가 1,200원일 때 1,100원일 때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난이도가 높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래 비용 말씀하셨는데 그 환전 수수료 우대율 같은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달러는 내가 출금하거나 은행에 입금할 때 뭐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찰 수수료라고 하는 거를 안 받는 은행도 많아요. 그런데 엔화는 이것도 또 어떤 특정 은행에 한한 얘기이긴 하지만 내가 엔화를 넣잖아요? 입금을 하잖아요? 그럼 1.5%를 떼가요. 출금을 해도 떼가요. 어렵죠, 일단.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엔화는 좀 중기축 통화이기도 하고 안정성도 떨어지고 다루기도 힘들어서 저는 안 해요, 관심 없어요 라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1년 반 전 갑자기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 메리트가 생겨버린 거야. 이 난이도가 높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덜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야. 안전하지 않다라는 단점을 상쇄할 만큼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1,000원 미치면 이거는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제가 작년 4월 정도에 저 엔화 투자 이제 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고 저 세븐 스플릿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930원까지 하락했어요. 제가 넘버 한 10 정도까지 출동을 했어요. 넘버 1이 사고 떨어져요. 2가 사고 10까지 떨어졌다가 한 7까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7에서 5가 계속 저런 식으로 수익 실현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1,000원 이상으로 올라 버렸어요. 올해 5월 정도에. 1년 동안. 이 책에 이제 그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 공개한 게. 1년 동안 저 방식으로 엔화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다 벌었겠죠. 안 번 사람은 제 말대로 안 한 거죠. 1,000원 밑에서 사지 않았거나, 분할 매도 하지 않았거나, 손절매를 했거나, 이 세 개의 상황이 아니라면 다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투자를 마쳤는데 그 이후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5월 정도에 지금 한 4개월,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어요. 1,000원 이상으로 딱 올라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때 할 걸 작가님 말씀 듣고 따라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돈 번 사람들도 엔화 투자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작가님. 우리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계속 공개까지 하니까 샀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어요. 거기다 글도 하나 썼어요. 전 1,000원 이상은 가격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980원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할래요, 나도. 넘버원이 980원에 출동했어요. 그리고 또 떨어져요. 2, 3, 4, 지금 10까지 출동했어요, 저도. 900원이 됐어요. 그 수익률로 따지면은 8% 정도가 떨어진 거죠, 지금. 그런데 900원에 떨어졌던 게 930원까지 또 올랐던 적도 있었어요.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거래를 총 지금까지 기록을 하면서 하니까 아까 1년 반 전부터 지금까지 총 거래 기록을 보니까 260번을 거래했더라고요. 샀다 팔았다를. 그러니까 260번이니까 제가 손절면 안 하니까 그 중에 절반은 산 거고 절반은 판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평균 0.5% 수익이라고 했죠. 130번을 거래를 했으니까 수익을 얻었으니까 130 곱하기 0.5% 하면은 65%의 수익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까지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계속 샀다 팔았다 했으니까 8%지만 아마 분할 매수했으니까 4% 정도의 손실 상황일 거예요. 근데 샀다 팔았다 한 걸 빼면은 2% 정도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엔화가 역대 최저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손실률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네. 그거 궁금했어요. 예. 오늘 방송 녹화일 기준으로 원엔 환율이 아까 900원 밑으로 100엔당 떨어졌어요. 네, 100엔당 떨어졌어요. 1,000원에서 그때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는데 네. 오늘 기준으로는 899.74 899.74원으로 끝났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5월 이후로 더 떨어졌는데 이거 손실이겠는데요? 라는 질문을 네. 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 그러니까 제가 손실률이- 1년 동안 예. 이미 65%의 수익 실현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980원으로 떨어질 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했죠. 근데 다시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해서 손실률은 2%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이미 수익 얻은 거하고 지금 거하고 더해보면은 상대. 수익이 훨씬 더 큰 거죠. 60%. 진짜 가능하다. 최악의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 투자인 거예요. 안전한 투자인 거예요. 보통은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그냥 투자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월 1% 정도 수익은 얻어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기는 해요. 확실치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이 훨씬 좋아가지고 올해 한 5월 정도에 그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가 있었냐면 넘버원이 제가 샀다고 올렸어요. 사람들이 막 따라 샀어요. 그러니까 올라요. 그래서 수익 실현했어요. 근데 다시 내려요. 넘버원이 계속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걸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눈이 살짝 돌아가가지고 이제 엔원 화주는 970원 이하로는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 라고 예측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미리 거래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없도록 저는 넘버 37까지 나눠서 투자할 거예요 라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한 700원 떨어질 때까지 난 대응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수익을 얻는 계획을 세울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눠 사세요라고 했는데 계속 985, 970원에서 왔다 갔다를 한 달 동안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를 970원에 다 산 거예요. 아까 그 교수님처럼.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을 자, 저는 예측을 안 했죠. 예측을 안 했으니까 7번을 나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나눴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욕먹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엔화 투자해가지고 손실 본 분들한테는 저는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700원까지 떨어진 돈, 저는 돈 되게 많이 벌 거야. 아마. 이게 세븐 스플릿의 강점인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떨어져도 돈을 벌고 올라도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투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10% 수익이면 별거 아니다. 뭐 주식으로는 하루에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얘는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인데 그 정도 수익이니까 충분히 그렇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요것도 하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봤어요. 제 블로그에 카페가 있어요. 그 네. 카페에 3억 원을 갖고 계신 분인가 봐요. 네. 900원이 자기는 저점이라고 생각한대요. 예측했죠? 예측하셨네요. 1억 5천을 넣었대요. 그 벌써 소리 나죠? 제가 한 5년을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세요 아무리 해봤자 욕심이 탐욕이 그걸 이제 한 거죠. 근데 이분은 만약에 1%가 오르면 1억 5천이니까 한 150만 원 벌겠죠. 근데 그게 독약이 될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또 하실 거란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잃지 않는 안전한 달러 투자, 엔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예측 못한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투자에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엔화 투자요. 저희 달러 투자를 앞서 보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엔화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지금 오늘 환율이 900원이래요. 그러면은 이 방송 보시자마자 제가 봤을 때 900원에 지금 사시잖아요? 손해 보실 일이 58,000%의 확률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만약에 근데 계속 손실이다. 그냥 일본 여행 가세요. 그냥 한번. 근데 많은 금액 사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네. 한 10만 원 정도로 테스트 한다고 생각하고 10만 원어치 뭐 엔화 사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10만 원어치를 900원에 사세요. 100엔당 900원이에요. 네.
자, 이게 넘버 원이에요. 자, 이렇게 사놓으신 다음에 기다려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넘버 원이라고 써야겠네요. 환율이 떨어졌어요. 박성현이라는 사람이 엔화 사라고 했는데, 뭐지? 떨어졌어. 네. 10만 원을 895원에 사세요. 금액까지 그냥 찍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환율창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했죠? 야, 안 들여다보면 895원에 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떨어져 있겠죠. 올라갔으면 안 사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895원 이하에서 사라는 얘기예요. 네. 또 샀겠죠? 그리고 넘버 3가 10만 원을 890원 이하에서 사세요. 근데 이 전에 산 가격에 5원 떨어졌을 때요. 네. 내가 890 운 좋게 4원에 샀는데 그 다음은 890원에 사야지가 아니에요. 이때는 889원 이하에서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이거보다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888원에 사는 일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처음에 하시는 분은 0.5%의 수익률을 노리세요. 0.5% 수익을 노리면 10만 원에 0.5% 수익이면은 500원 정도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이 다 소진될 때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넘버 네가 100만 원까지 이렇게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넘버 10이 10만 원 계속 떨어져서 이때 뭐 한 800원 정도 됐다고 쳐요. 샀어. 근데 더 떨어졌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세요, 그냥. 그럼에도 좋아요. 왜냐? 내가 한 번에 산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분할 매수 했잖아요. 아까 그 교수님, 경제 잘하는 교수님, 900원 밑으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고 100만 원을 다 투자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월급쟁이는 지금 평단가가 850원일 거예요. 계속 나눠서 예,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다가 800원 이상으로 오면 하나씩 단계적으로 수익 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손절도 못하는데 익절도 못해요. 네. 얘는 상관없어요. 익절 딱 하잖아요. 만약에 넘버 10이 익절을 805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팔면 오른다고 했죠. 올라요. 그러면 마음이 아플까요? 갑자기 폭등했어. 제가 좀 많이 봤을 때는 하루에 막 30원씩 오른 적도 있었어요. 30원이 올랐어요. 얘가 팔자마자. 그러면 이 넘버 10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얘는 안 좋겠죠. 근데 나는 1, 2, 3, 4, 5, 6, 7, 8, 9은 잔치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리가 돼서 웃을 수 있는. 예. 지금 작년부터 해서 엔화 투자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1000원 밑으로는 너무 가격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엔화 투자의 단점까지 상쇄했다. 주변에 같이 하셔서 엔화 투자 이렇게 세븐 스플릿으로 큰 수익을 버신 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부장급이신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처음에 한 3년 전에 이 달러 투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족들이 다 반대했대요. 아니 이렇게 해봤자 5,000원이면 커피값인데 커피값 벌려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분이 최근에 자기 대기업 부장급 월급을 넘어섰대요. 한 달? 현금 흐름이요? 예. 와, 그래서 정말요? 이분이 막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그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근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월 현금 흐름 100만 원 정도 만드는 거는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엔화 투자, 엔이 그렇게 싸요? 그러면 엔이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를 안고 일본 주식을 사도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달러도 마찬가지고. 물론 달러는 지금 너무 올랐지만 엔화를 저점에 사서 강세에 베팅한다. 이 측면이면은 지금 일본 주식 너무 잘 나가던데 지금 사는 건 어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고수 투자자, 전문가 이분들은 비쌀 때 사도 더 비쌀 때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월급쟁이들은 미래에 대한 뭐 통찰력을 갖기도 힘들고 정보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쌀 때 사서 조금 더 올랐을 때 파는 투자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도 1200원 아래에서만 사요, 저는. 그리고 엔화도 나는 안 사다가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아져서 샀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일본 주식도 쌀 때 사야죠. 지금 역대급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데 왜 지금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엔화가 좀 난이도가 힘들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달러 투자를 세븐스플릿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넘버 10까지 갔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넘버 10은 샀다 팔았다 계속 할 수 있겠죠. 근데 넘버 9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놀고 있죠. 자, 이 놀고 있는 애들 어디에 갖다 놓으면 되냐면은 정기예금이나 외화 RP에 넣어놓으면 현재 5% 이상의 이자를 줘요.
돈을 계속 벌어요, 얘네가.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놨다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분명히 내가 달러가 물려가지고 정기예금에 넣어놨는데 환율은 거기까지 안 올라가는데 수익인 거예요. 이자를 받아서. 이자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달러 투자하기는 되게 좋은 상황인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엔화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금리가 0이에요. 할 게 없어요. 저성장인 국가의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어떤 뭐 방송 그 신문사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는 일본 주식이 낮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엔화를 사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물리면 근데 일본 주식은 약간 어려운 게 이자가 없다라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패자부활전이라고 불러요, 제가. 패자부활전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일본 주식을 사세요. 일본 주식 제가 그 종목도 찍어줬어요. 배당 잘 주는 한 5% 이상 주는 뭐 재팬 타바코나 닌텐도나 이런 거 사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환율이 오르면 주식도 오르고 그러면 파세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돈을 지금 많이 벌었겠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저는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보고 우리 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은 쌀 때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근데 지금 나 넘버 10까지 작가님 따라했다가 물려 있어요. 이거 엔화 어떡하죠? 저는 그 엔화로 공매도라는 걸 해가지고 매수 평단가를 계속 낮추는 일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거 패자부활전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가 제시한 게 뭐였냐면은 그러면 미국 채권 사세요라고 했어요. 미국 채권을요? 엔화로? 예. 이게 뭐예요? 지금 그것도 제가 세븐스플릿으로 공개 투자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일본 주식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 상장된 미국 주식이 있어요. 미국 국고채 ETF 같은. 그렇죠. 그러면은 엔화로 그걸 사가지고 자 이제 엔화가 지금 엔저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런 거잖아요. 얘네는 금리가 제로 금리고 미국 금리는 지금 5.5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리 차이 때문에 엔화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국 채권도 바닥이란 말이죠. 금리가 올라버려서. 반대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 싸진 엔화로 미국의 싸진 채권을 사면 금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저도. 그러면은 엔화도 가치가 회복이 될 거고 미국 채권 가격도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 수익을 둘 다 얻죠. 그런데 미국 채권 가격이 금리가 언제 내릴지는 모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인가 저는 사실 이걸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공매도를 다른 분들은 못하니까 그러면은 패자부활전으로 놀게 하면 아까우니까 미국 채권이라도 사세요 하고 방법을 제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넘버원이 미국 채권을 샀습니다 했어요. 진짜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 미국 채권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사면 내린다고 내리더라고요. 넘버 2가 출동했어요. 더 내려요. 넘버 3가 또 샀어요. 자, 넘버 3하고 2가 지금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버 1이 그 손실 중인 것도 지금 회복했어요, 이미. 미국 채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엔화가 돈을 벌고 있어요, 심지어 또. 이걸 이제 계속 돈이 쉬지 않게 계속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뭐 고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너무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 상황도 모르고 앞으로 뭐 원달러 환율이 오를까 떨어질까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왜 나한테 왜 물어봐요? 저는 엔화나 달러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일 거예요, 아마. 단언컨대. 하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같이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측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면 되는 그런 투자예요. 너무 안전한 거죠. 심지어 얘 이름이 안전자산이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도 있어요. 달러를 패자부활전하는데 금리도 낮았을 때였어요. 외화정기예금 넣어놓으면 되는데 안 되네? 그럼 어떡하지? 달러가 너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미국 주식도 올라 있어. 미국 주식도 못 사네? 그 제가 평소에는 월배당 ETF 같은 거 사요, 미국에. 그러면 한 5% 이상 계속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그 상황에 가만히 보니까 금 가격이 바닥인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을 샀어요. 오르더라고요. 이렇게도 가능한 게 달러예요. 달러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